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는 오늘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규제 혼선 문제 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무위를 비롯해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인재 이탈 등이 다뤄지는 과방위의 연구기관 국감까지 오늘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국감엔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감 얘기 나누기 앞서서 어제 치러진 재보선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쪽에서 가져갔고, 이제 4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러졌었는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각자의 텃밭에서 승리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또 해석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텃밭에서 그리고 네. 국민의힘 텃밭에서 다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이번 그 재보궐선거가 결과가 가져다 준 의미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구사일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금정구청장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당내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센 목소리로 인적 쇄신도 요구하고 국민 민심 잘 받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실과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당대당으로 보면 무승부로 끝난 거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갈등의 요소로 또 하나 자리 잡게 된 거다. 즉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관련해서 좀 더 센 발언을 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승부고 당 내부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승리를 거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로섬 무승부 기존 구도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측대로 그렇게 됐지만 내심 어떤 컨텐츠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부산 금정에서 박용철 후보가 61%고 김경주 후보가 38%, 20% 차이가 났다는 것은 예상보다 컸지 않아요? 예상보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국민의힘이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보수가 지금 상당히 국정의 난맥성을 보이고 있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 유권자들이, 금정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이 상당히 결집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피해자는 조국혁신당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약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수시로 밀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용산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보수의 결집 등 어떤 여권의 승리가 좀 더 커 보였다.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일종의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결과가 특검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된 최은순 씨도 이제 무혐의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처리하고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현 정부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무죄 받았던 손모 씨라는 분도 전주로 활동을 했던 이 사람도 2심에서는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 이 두 분만
처벌이 안 받았어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손모 씨 같은 경우는 통정 매매를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투자했고 본인이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실제로 투자도 통정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익도 뭐 20몇 억이 났다고 하는 검찰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앞에 이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국민들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를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예. 힘이 더 실리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예. 그런 점에서 보는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뭐 검찰은 일단 의심이 되면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예.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마저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행동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예. 뭐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내세운 것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4년 몇 개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4년 물론 반. 예.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도 이것을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해서 또다시 이제 4년 만에 이것에 대한 이제 결과를 검찰에 내놓았는데 결국은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검찰의 근본적인 그런 워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아젠다는 핵심 포인트는 시세 조정을 했냐 안 했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얘기는 이 두 분이 초보자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정황이 훨씬 크다. 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무혐의로 된 것이고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일정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특검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특검으로 계속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속 또 국회에서 또 올리고 예.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은 예정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예. 그런 형국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예. 이번 또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표심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예.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은 뭐 예정된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내일 법사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내일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당장 또 오늘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3가지 의혹이 담겨 있는데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공천개입 의혹까지 망라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고 또 어제는 상설특검 이거는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국회 규칙을 바꾸는 네. 안을 또 상정을 해놓은.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두 개를 다 진행할 겁니다. 예.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이종호 씨 관련된 그 관련된 건들만 3건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규정 바꾼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연관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 추천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갈 거고요. 근데 주는 사실 특검이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이걸 이제 계속 부결을 시키니까 상설특검이라도 해서 한 부분이라도 좀 밝혀보자라고 해서 이종호 씨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설특검에 집어넣었고요. 예. 특검법은 또 추진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선거 결과를 뭐 받고 나서 했던 발언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 여론 받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민심을 받들겠다고 얘기했고요. 특검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외부 좀 활동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분들의 대통령실 인적쇄신도 요구를 했어요. 예. 그건 정면으로 저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저는 만약에 다시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돼서 다시 국회에 돌아오면 그때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같이 엮이게 돼요. 국민의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앞으로 대선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건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지지율도 계속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털고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설특검, 일반특검 향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상설특검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근본적인 이 설립 취지가 예. 정치 중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규칙을 개정해서 국민의힘은 빠지고 대통령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 편향적인 그런 상설특검을 지금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헌법에 위배된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예. 만약에 그것이 대통령실로 온다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네. 아주 올바른 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여러 가지 조항을 보면 위법적인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정파 그리고 특검을 제기하고 기소한 사람이 다시 그 판단까지 하는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민주당이 조사도 하고 민주당이 판단도 하고 그런 것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한동훈 대표라든가 친한계가 10명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결될 것이고 지난번에 4명이 뭐 이탈했다고 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재결시. 그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위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특검에 보면은 공천 개입, 김여사 예. 공천 개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여사 공천 개입이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뭐 수석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이분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뭐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과의 독대,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면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는 꺼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얘기를 안 꺼낸다면 뭐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꺼낼 텐데 예. 그것이 대통령실에 수용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의 요소만 남겨놓고 독대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가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아주 냉랭한 가운데 독대가 맞춰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각오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독대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 나름대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던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 한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김여사 관련해서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7인방, 김여사 주변 7인방 네. 정리, 인적 쇄신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여사 라인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핑퐁 게임으로 해서 가지만 정당이 어떤 쇄신의 노력 이런 것들은 예. 유권자들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정권은 정권대로 성공을 해야 될 예. 것이고 당은 당대로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국감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무위 국감이 많이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무위에서 뭐 계속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그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계대출과 관련한 이제 메시지 혼선을 빚은 부분, 그 다음에 우리금융주주회장의 부당대출 감사, 횡령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당도 이제 막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계대출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그 금융회사 관련해서도 조사한 문제를 얘기하던데, 저는 금융회사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금감원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계대출 문제도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좀 더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금감원 입장에서는 만약 이걸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가계대출의 어떤 위험순위가 됐을 때 은행들이 그 모든 부담을 또 떠안게 되잖아요. 만약에 부실해서 대출을 했는데 부실 대출이 돼가지고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감원장으로서 하는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든 걸 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는 방향과 금감원이 정하는 방향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필요할 텐데, 왜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바람직한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지도를 뭐 남발한다 해서 월권 논란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금융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금융위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역할은 사건을 감사하고 그리고 감독하는 이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목적은 금융정책 제도를 최고 결정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는 것은 대출금리 개입, 공매도,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은행 사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왜 개입하냐.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할 것을 왜 금감원장이 하냐, 이런 어떤 야당에서는 견제의 논리가 있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해라, 그런 것을 원론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과방위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관부처가 53개 기관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감사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싶은데 말이죠. 원래는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는데 방통위 국감 일정을 하루 이렇게 연장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5개 분야를 이제 망라해서 다루고 있는데,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하고 이렇게 방송통신이 이렇게 같이 위원회가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제에 이제 분리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오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듯한 국정감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방통위가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감이 예를 들면 이틀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를 다 방통위로 쓰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게 방통위 관련해서 사실 상임위가 또 따로 열면 됩니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감 끝나고 나서도 또 방통위 관련 현안 질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좀 보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학, 기술 이쪽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 사회 미래 먹거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이쪽에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통위 관련된 것을 하루 다 온종일 쏟아다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분야가 소홀히 되는 국감에서 이런 일은 좀 막는 게 필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방통위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현안질을 통해서 계속 질의하면서 문제를 제정할 수도 있으니, 국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과학 분야나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좀 얘기하고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를 이렇게 분리하려면 정부의 조직 개편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문제여서 같이 이제 정부 여당하고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은 과방위가 지금 상당히 정치화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한치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선이라든가 앞으로 차기 대권을 앞두고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53개의 기관을 국정감사에 불러놓고 어떻게 하루에 합니까? 그냥 앉아있다 갑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 그게 국가적인 낭비고 예. 과학은 민생이고 국민의 이제 먹거리를 관련한 미래의 우리 어떤 중요한 어떤 포지션인데 예. 이런 걸 더 우리가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뭐 노벨 문학상도 나왔는데 노벨 과학상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은 의무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방위 국감에서는 또 R&D 일괄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짤 때 이제 올해 삭감이 됐고, 이제 내년도분 R&D 예산은 이제 복원이 됐죠. 네. 작년 분으로. 그렇죠. 예산에서. 그 원상복귀는 됐는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삭감하면서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유출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큰 문제죠, 사실. 네. 작년에 이걸 삭감한 건 정말 잘못한 행동이에요. 과학 분야는요, 연구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선상이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연구비를 받으면 5년, 6년 이렇게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해요.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만큼 돈이 2배, 3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R&D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을지만 이 그렇죠. 기술의 바탕이 추후에 우리나라 발전의 먹거리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인력 유출도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연구비를 받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거나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들과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 강대국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 뭐 다행히 복원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이걸 깎은 것,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깎는 이유가 이제 카르텔 부분에 대한 어떤 질타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과기부 입장 카르텔로 하겠는 사실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뭐, 역대 정권 네. 차원에서 어떤 특정 분야, 정권의 칼라에 따라서 특정 분야를 밀어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가 R&D 부정 연구가 1,769억이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환수가 33억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 R&D 삭감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학 입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예. 1%가 99%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속적인 국가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다시 이제 복원이 됐다고 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